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이충재의 인사이트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따라잡기에서 오늘 읽어드릴 사설의 제목은 이재명 영장, 윤 정부는 왜 속전속결인가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정부의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자마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해외에 있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일들은 경제적으로도 미성숙하고 국민들의 수준도 미개한 어디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2023년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영장, 윤 정부는 왜 속전속결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의 고심이 크지만 여권의 속내도 금없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이 대표의 구속과 기각 등에 대한 시각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똑같지만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은 이 대표를 어떻게든지 구속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반면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의 유불리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당 일각에선 검찰이 대통령실과 조율을 통해 이 대표 영장 청구를 서둘렀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검찰이 일찌감치 이 대표 영장 청구 시기를 추석 직전으로 결정했다는 설이 퍼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 단식이란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일정을 서둘렀다고 합니다. 단식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꺼렸다는 겁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가 이 대표 단식이 시작되자마자 속도를 냈다는 말이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2차례 소환에서도 심도 있는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기정사실로 하고 절차상 피의자 진술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대표 조사에서 영장 청구까지 걸린 시일이 지나치게 짧은 것도 이런 의심을 뒷받침합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친 지 이틀 만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대북 송금 의혹과 묶어 18일에 이 대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방대한 기록을 검토한 뒤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통상의 검찰 수사 진행으로 볼 때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입니다. 구속영장을 미리 준비해놨다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서두른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걸로 알려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 수사가 늦어지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소문이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질책했다는 얘기도 검찰 주변에서 돌았습니다. 최근에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도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 수사에 고삐를 재는 속도전을 예고하는 인사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 대표 단식에 언급을 자제하던 대통령실에서 영장 청구 하루 전에 나온 도발적인 발언은 이런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7일 한 언론과 통화에서 누가 단식 중단을 하지 못하게 막았느냐, 아니면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이 발언이 모든 언론에 보도되고 야당을 자극시킬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에서 의도성을 띄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18일 영장 청구 방침을
사전에 알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한 장관의 잡범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에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를 잡범으로 비유하고 이 대표의 단식을 자해로 규정한 것입니다. 한 장관의 그간의 공격적인 언사를 보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이 대표를 구속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여당의 생각은 대통령실이나 검찰보다는 한층 복잡합니다. 국민의힘은 겉으론 이 대표의 구속을 주장하면서도 속내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민주당이 신임 대표를 선출하든 비대위를 꾸리든 이 대표 구속으로 민주당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지지층 결집은 물론 중도층 흡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서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의 리스크는 사라지고 그 역풍이 여당을 향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됩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대통령실과 검찰이 총선보다는 이 대표 구속에만 관심을 쏟는 데 대한 불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의 사설을 읽으면서 우리 정치가 언제부터 왜 이렇게 저급해졌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1야당의 대표가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19일간의 단식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느냐며 조롱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제1야당의 대표를 잡범으로 비유하고 단식을 자해라고 폄훼하며 또 조롱을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조롱당한 야당 대표와 야당은 또 복수의 칼날을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급 정치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기성세대로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이런 정치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물려주고 있다는 것이. 자, 그러면 다른 언론들은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월 19일자 경향신문 사설에서 정치의 파국, 윤 대통령이 출구 열어야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가 강대강 충돌로 치닫고 있어서 협치도 민생도 벽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말 그대로의 정치의 파국이라고 합니다. 검찰 통치, 갈라치기와 같은 불통, 독주의 언어가 윤 대통령 집권 2년차의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며 제1야당의 대표가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단식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퇴행, 5기 인사를 지적하며 큰 갈등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뒤로 가는 왼쪽 날개라고 하며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야당은 이제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이 됐으며 이제 더 이상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 존중받는 입법부의 존재는 없는 듯 보입니다. 현안마다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 전체주의 구도 속에 극단적 이념의 잣대를 앞세워 대결 정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국정 전면 쇄신,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항의하고 있으며 야당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당 대표는 이 대표의 단식은 사법 리스크만 더 부각했다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야의 이런 극단적인 대결 속에서 그 피해자는 오롯이 국민이기에 국정과 국민 통합을 최우선시해야 할 임무를 가진 윤 대통령이 이 난국을 풀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이재명 병원 이송, 검찰은 영장. 민주당 정도 택해야 라는 제목으로 앞에서도 쭉 언급했듯이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이송된 직후 곧바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받던 피의자가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민주당이 반발하여 국회 일정이 잠정 중단되었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하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설은 이 대표가 약속했던 영장 청구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 사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약속 지키길 이런 제목으로 도주 우려가 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기어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으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한 윤 대통령의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당당히 대응할 때 검찰의 정략적 의도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하며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계 언론사에 관련 있는 사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